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종목 주가를 좌우하는 거래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한마디로 무언가 어떤 해당 종목이 그날 상승을 크게 했다. 그러면 그날 어떤 거래원에서 주로 세력이 들어왔는지, 혹은 그날 주가를 상승시킨 거래원이 어딘지 좀 그거를 보는 이야기고, 저번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기로 했던 그런 거래원 관련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뭐 종목들을 좀 복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진매트릭스가 조금 특별하게 보여가지고 얘를 예시로 갖다가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그리고 들어가기에 앞서서 거래원에 대해서 좀 개념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단순 매수상이 매도상이 뭔지 안 보셨거나, 혹은 그냥 봤지만 그냥 샀구나, 팔았구나, 물론 이제 그게 다긴 해요. 이제 거기서 좀 더 디테일한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몇 가지 좀 더 디테일한 점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거래원은 2에서 3분 텀 정도로 갱신이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실시간 업데이트가 아닙니다. 자, 진매트릭스 KB 거래원에서 10시, 7시 9시 7분 44초에 뜨고, 그 다음부터 3분가량 혹은 2분, 지금 아침에는 3분가량으로 업데이트가 됐네요. 그러니까 3분가량마다 이 KB증권에서 매수했던 물량들이 순간 거래량, 누적 순매수 해가지고 3분 정도 텀으로 갔다가 업데이트가 됐어요. 2분에서 3분 텀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완전 정확히 2분은 아니에요. 2분에서 3분 텀 사이고, 그동안에 해당 거래원에서 매매된 물량이 여기에 찍힌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딱 하는 게 아니라 이 빈 시간 25분 49초부터 28분 47초 사이에 해당 거래원에서 매수를 했으면 매수 물량, 매도를 했으면 매도 물량, 그런 게 찍히는 개념입니다. 자, 한마디로 실시간이 아니다. 자, 두 번째는 이건 좀 많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다 해야 되나? 이거는 좀 처음에 초보분들이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거래원은 상위 5개까지만, 5위까지만 보입니다. 6위부터는 안 나와요. 5위 밑에, 그 밑에서 매수, 매도하는 물량은 안 올라와요. 이게 중요한데, 즉 상위 5거래원 밑에서 매수, 매도 물량은 체크가 안 됩니다. 지금 여기 거래원 보시면은 키움증권부터 한국투자증권까지 1, 2, 3, 4, 5 매도상이에요. 여기는 매수상이 키움부터 KB증권까지 1, 2, 3, 4, 5 매수 상위 거래원입니다. 말 그대로 상위 5개사 자료의 추정치예요. 한마디로 이 밑에 6위, 7위, 8위, 9위, 10위 매매를 했던 거래원들이 쭉 있겠죠. 근데 걔네들은 반영이 안 됩니다. 5위 이내로 들어와야지만 반영이 돼요. 반대로 갔다가 여기 KB증권이 5위에서 밀려났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또 안 보여요. KB거래증권이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안 보여요. 그래서 그쪽 5등까지만 보이고 6등부터 물량은 체크가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상위 5개 거래원이 있죠. KB증권에서 누적 매수가 10만 주 상태라고 칠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UBS? 아니다. 유명한 메릴린치나 JP모건이 여기 밑에서 JP모건이 99,999주를 매수를 했어요. 5등인 KB증권은 10만 주 순매수 상태고, 그 밑에 안 보이는 상태에서 안 보이는 6위부터 JP모건 99,999주를 매수를 했다. 거래원에 안 나와요. 몰라요. 올라오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6위부터 그 밑에 쭉 다른 증권사들이 거래한 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순매수 물량이든 순매도 물량이든 5등에 있는 거래원 물량을 넘으면 그때 찍힙니다. KB가 지금 10만 주라고 했죠? 그러면 JP 모건이 아니다. 그럼 모건 스탠리가 여기서 뭐 누적 매수를 막 하다가 갑자기 뭐 한 뭐 몇천 주 더 사가지고 10만 1주가 된다. 그러면은 얘가 5등으로 이렇게 KB증권이 밑으로 안 보이는 곳으로 내려가고 모건 스탠리가 5위로 올라와요. 원래 5등에 있던 KB증권은 이탈이 되고 거래원 이탈이 되고 밑에 모건 스탠리가 5등을 앞지르는 순간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착각을 많이 하시는 게 이렇게 올라오는 순간 이 10만 1주가 순간 거래량의 10만 1주라고 찍혀요. 진매트릭스 지금 KB증권이 9시 7분에 7만 872주가 찍혔죠. 이게 KB증권으로 갑자기 7만 주를 샀을 확률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갑자기 튀어 올라오는 거는 밑에서 1000주, 2000주, 3000주 막 계속 사다가 5등 거래원에 있던 놈을 넘어설 때 올라오면서 그 밑에 누적됐던 물량이 한 번에 찍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모건 스탠리, 방금 예시를 들었던 걸로 하면은 모건 스탠리가 여기에 거래원의 5위에 딱 올라오면서 5위에 있던 애를 밀어내고 여기에 10만 1주가 찍혀요. 순간 거래량.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흥분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걸 보고 야 모건 스탠리에서 갑자기 10만 1주를 샀어. 계산하면 뭐 20억을 한 번에 샀네? 이게 아니에요. 밑에서 야금야금 샀는데 5등 거래원의 물량보다 더 넘어섰을 때 그때 올라오는 겁니다. 그때 물량이 찍혀요. 그 밑에서 매도했던 물량이 한 번에 찍히는 거니까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걸 보면서 막 이제 처음에는 와 이거 뭔 물량을 이렇게 크게 한 번에 샀지? 뭔 물량을 이렇게 한 번에 팔았지? 아 세력이 크게 들어왔구나. 막 크게 팔았구나.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랬고 거래원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속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래원은 당연히 키움이겠죠. 1위는 키움이에요. 압도적인 1위는 키움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를 꽤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순위는 뭐 삼성, 신한, 유안타 뭐 이런 좀 익숙한 애들을 쓰긴 하는데 뭐 농협, 나무 있을 거고 대부분 일단 키움이랑 미래 거래원은 웬만해서는 개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웬만해서는.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선 물론 이제 기관, 외국인 혹은 세력들이 가끔 거래원 보다 보면 키움이나 뭐 미래 이용할 때가 있어요. 이용을 아예 안 하진 않습니다. 있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엄청 드물어요. 개인들이 다 이걸 쓰기 때문에 엄청 드뭅니다. 비율적으로. 그리고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은 자 보시면은 키움증권이 1위죠. 미래가 뭐 2등, 3등에 있고 이런 식 보여드릴 게 있나 예시가?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카카오, 메리츠. 자 여기서 그거 보면 되겠다. 키움증권 보시면 역시 자 여기 보시면은 뭐 매수 상위에 유화라는 듣도 보도 못한 금융회사가 올라와 있죠. 그리고서 밑에 막 이탈원 보면은 KTB 투자증권, 코리아 에셋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신영. 물론 저는 알아요. 시장에 이제 좀 있었으니까 이런 금융권 회사도 있구나 알고 있어요. 근데 엄청 낯설죠? 유화? 어디야? 신영? 신영은 뭐야?
KTB 투자증권? KB증권은 아는데? 코리아에셋? 어디서 들어본 거는 같아. 이런 애들. 이런 금융거래원 혹시 이용하시는 분 있나요? 거의 없죠. 이상한 이런 막 신용유화 이런 거래원 이용하시는 개인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은 막 또 보면은 수수료도 비싸요. 막 0.5% 막 좀 비쌌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뭐 독특한 거래원은 이런 독특한 거래원들 있죠. 그런 곳은 보통 기관이나 외국인이 이용할 때가 좀 많아요. 왜? 개인이 안 쓰는 증권사예요. 얘네 수수료가 엄청 비쌀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키움증권 뭐 0.033, 뭐 0.33 이럴 때 얘네는 0.5 막 개인이 안 쓰는 거래원입니다. 개인이 안 쓰는 증권사니까. 뭐 들어는 봤을지 몰라도 이용은 안 하는 혹은 처음 들어보는 엄청 낯설은 주변에서 혹시 뭐 이런 유화나 신형 이런 투자증권 KTB 투자증권 어플 이용하시는 분 본 적 있나요? 있으면 진짜 엄청 독특한 분이에요. 아니면 뭐 내부에 뭐 아시는 분이 있거나 엄청 독특한 분이에요. 그만큼 독특한 거래원 금융회사들은 개인이 안 쓴다는 점입니다. 낯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특별한 건 아닌데, 외국계 거래원 있죠? 얘네들은 거의 대부분은 외국인이에요. 거의 외국인이 씁니다. 가끔 기관이 쓰기도 하는데, 이런 막 외국계 거래원들, 뭐 CLSA, 메릴린치, 시티그룹, JP모간 서울, 이렇게 색깔 들어가는 애들은 외국 거래원입니다. 외국계 거래원. 몇 개 보이죠? 막 하다 보면은. CS증권, 메릴린치, CS증권, JP모간 서울. 이런 애들은 다 외국계 거래원이에요, 대부분. 그리고 저런 애들은 대부분 말 그대로 외국인이 주로 씁니다. 기관이 저 외국 거래원으로 갖다 매수를 하는 케이스가 있긴 있어요. 수급주 보다 보면은 있긴 있는데 좀 드물고 대다수는 외국계 거래원은 외국인들이 쓰는 점. 자, 이렇게 해서 그냥 기본적인 것 좀 설명을 드렸고 간단하게. 자, 여기서 다시 이제 진매트릭스로 돌아가서 요 녀석은 이제 진매트릭스. 요 녀석은 보면 거래원이 막 치고받고 했죠. 거래원들을 보면은 매수랑 매도, 매수상위, 매도상위에 키움, 그리고 삼성, 좀 작을라나? 안 늘어나네요. 뭐 미래, 삼성, NH, 얘네들은 매수랑 매도 상위에 뭐 물량의 차이는 뭐 조금씩 있을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양측에 둘 다 존재하죠. 키움증권 1위, 삼성은 2등, 4등, 미래대우 2등, 3등, NH투자 3등, 4등 이런 식으로 좌우에 둘 다 증권사들이 매수도 하고 매도도 하고 찍혀있죠. 그럼 얘네들은 사고팔고 했다는 거예요. 사기도 하면서 팔기도 했다는 점. 자, 근데 여기서 오늘 보면 좀 독특한 게 있죠. 5등, 5, 이제 5위에 있는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얘네들만 매도랑 매수 거래원에 따로 있네요. 양측에 있지 않고. 여기서 일단 요 이탈 시간이 있죠. 우측 이탈 시간은 매수 상위에 한국투자증권이 9시 4분에 까지는 있다가 9시 4분에 이탈을 했다는 거예요. 밀려났다는 거예요. 5위 위치로. KB증권 여기 있는 거는 매도 상위 5위 안에 들어가 있다가 9시 1분에 밑으로 밀렸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올라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서 일단 저는 키움 MTS를 쓰죠. 거기서는 MTS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이탈 시간은 안 나올 거예요. 키움증권 영웅문 기준이긴 한데 제가 모르는 기능에 있을지 몰라도 제가 아는 바로는 영웅문에서는 이탈 시간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 오늘 진매트릭스 거래원을 보면은 9시 1분 KB증권 누적 순매수 순매도네요. 누적 순매도 19,886주 9시 1분에 찍히고 나서부터는 9시 7분에 매수 5위 안에 들어오면서 7만 주로
그 다음부터 매수량만 계속 증가한 걸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한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9시 7분에 KB증권 순간거래량 매수가 7만 주 찍힌 게 한 번에 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5위 밑에 있다가 5위 위로 5등 안으로 들어오면서 찍힌 물량입니다. 자, 그 이후로 오늘 진매트릭스가 시세를 좀 주기 시작했던 게 9시 50분 한 요정도인 것 같아요. 9시 50분 요정도인 것 같은데, 자, 이게 9시 50분 봉입니다. 여기서부터 좀 시세를 주룩 주기 시작했죠. 거래량이 터지던 시점 요 부근이죠. 9시 50분. 자, 그러면은 자 봅시다. 거래량이 거래원을 보면은 뭐 아침부터 계속 사기는 했어요. 이 친구가 KB증권에서 순매수가 좀 계속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KB증권 순매수 순간거래량을 보다 보면은 9시 52분부터 요게는 뭐 1000주, 3000주, 1000주 하다가 9시 52분부터 1만 주가 넘게 지속적으로 2분, 3분 텀으로 갔다가 상당히 많은 물량을 연속적으로 매수를 하죠. 이때부터 거의 9시 50분부터 2분당 대략 2억에서 6억 가까운 돈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요. 2만원 넘었었으니까. 만주에 2억이죠. 6억 가까운 2억에서 한 6억 사이 돈을 9시 52분부터 3분 간격으로 3분 단위마다 계속 사요. 지속적으로 매수를 합니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4,000주 뭐 이런 식으로 비는 것도 있긴 한데 누적 순매수 물량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계속 매수로 연속적으로 찍혀요. 연속성.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KB증권이 매도 거래원 여기 밑에서 팔고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5등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파는지 사는지 몰라요. 안 나와요. 개인은 알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꼼수가 있었는데 장중에 보는 그거는 막혔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지금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원으로 완전 정확하게 그날 주가를 좌우하는 애를 딱 찝을 수는 없어요. 뭐 진짜 정말 압도적으로 갔다가 나중에 보다 보면은 막 그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KB증권이 매수상이 1위에 그냥 압도적으로 혼자 있어가지고 물량도 다른 애들 이상 막 2배, 3배 막 사재 끼면서 매수상에서 그냥 혼자 1위, 2위에서 계속 사고 있을 때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 특이한 케이스들. 근데 이렇게 막 5위에 있는 거는 살짝 조금은 딱 찝기는 아직은 애매한. 근데 보다 보면은 그런 애들도 나와요. 막 진짜 1위 매수상에 혼자 1위 치킨 애가 막 물량을 진짜 다 쓸어요. 계속 막 3분 단위로 갖다 5억씩 계속 막 끝까지 사는 케이스도 있고. 하여튼 이런 거래원으로 갖다 완전 정확하게 그 주가를 좌우하는 애를 딱 찝을 수는 없다. 특이 케이스 애들이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완전 찝을 수는 없다는 점이고, 하지만 이제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을 할 때 매수 매도에 공존하는 뭐 키움증권, 미래대우 이런 애들 말고 순매수만 크게 찍히는 애들은 주가랑 연동해서 보기 편하죠. 내가 갑자기 주가 튈 때부터 많은 물량을 샀어요. 그럼 반대로 갖다 얘가 많은 물량을 사서 주가가 튀었다고도 역으로 갖다가 연계를 시켜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오늘 진매트릭스는 KB가 크게 사기 시작한 시점부터 주가가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거래원들도 매수를 했겠지만 반대로 나머지 거래원은 지금 매도 상위권에도 다 있죠. 존재를 하죠. 즉 매수도 했지만 키움증권 매수도 했지만 매도도 했다는 거예요. 매도도 계속 나왔다는 겁니다. 거기다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아침 9시 4분에 이렇게 매수 거래원에서 이탈을 했죠. 이탈 후에 매도 거래원 물량만 계속 늘었어요. 매도 거래원 물량만
이렇게 아침부터 계속 늘었습니다. 물론 이제 거래원 밑에서 샀을 수도 있어요. 매수도 같이 했을지는 모릅니다. 우리 개인은 알 수가 없어요. 그 방법을. 그 매수를 계속 했는지. 이런 식으로 하다가 거래원은 결국 1을 누군가 사면은 1은 팔았어야죠. 거래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합산은 똑같아요. 뭐 밑에 안 보이는 애들까지 들어가면은. 그 점은 좀 인지하시고. 자, 여하튼 요놈은 팔고 KB증권은 매수를 했고 근데 주가가 상승을 했죠. 그러면은 매도한 것보다 매수세가 셌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매도 물량이랑 한국투자에서 나온 물량이랑 KB증권에서 매수한 물량이랑 뭐 이렇게 1대1로 대조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오늘 주가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상황이었을 때 주가가 올랐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매도가 꽤 나오는구나. 근데 KB증권에서는 매수가 계속 나오네. 매수를 계속하네. 결과적으로 주가는 올랐고 그러면 매수 거래원이 더 셌다는 점을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서 얘가 주가를 상승할 때 강하게 매수를 한 거래원 KB증권이었습니다. 오늘 한마디로 매수 주체였다는 거예요. 이 주가를 좌우하는 주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진매트릭스 경우 아까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승을 크게 할 때 매도 거래원은 존재하지 않는 KB증권 순간 거래량에 지속적으로 9시 50분 부근부터 큰 물량의 매수가 찍혔어요. 그와 함께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그걸로 갖다가 오늘 주가를 올린 주 거래원은 KB증권인 것 같다라고 장중에 추측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무조건 얘다 라고 말은 못하지만 매수가 좀 강한 한 개의 거래원. 나머지 애들은 매도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삼성 보면은 매수 매도가 계속 공존합니다. 삼성은 매수 매도 했는데 결국 누적 순 매수가 마이너스예요. 키움증권은 누적 순 매수는 결과적으로는 플러스로 찍혔네요. 사고 팔고 계속하죠. 계속 올라오는데. 그래서 이런 애들은 매수랑 매도가 공존을 하기 때문에 주가를 뭐 완전 올렸다라고 보기는 좀 그래요. 뭐 물량의 차이가 있겠지만. 근데 KB증권은 그냥 간단하게 얘가 크게 사기 시작할 때부터 주가가 같이 연동돼서 좀 올랐던 모습. 그리고 얘는 순매도에 없이 순매수로 갖다 계속 끝까지 찍힌 모습. 이런 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주가랑 얘가 크게 샀을 때 연동이 됐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KB증권이 매도 거래원의 상위에 없었다는 점. 자, 그러면 이거를 반대로 어디다 써먹냐? 그래, 알겠어. 오늘 진매트릭스가 이 시간대 뭐 9시 요 부근에서 40분, 50분에 봤을 때 KB증권이 주 거래원이구나. 오늘 주가를 좀 좌우하는 애구나. 주포구나. 주포의 거래원이구나. 오케이, 알았어. 이거 어디다 써먹어? 자, 그럴 때 있을 거예요. 어떤 종목이 갑자기 시원하게 오르다가 갑자기 쏟아질 때 있어요. 물론 이제 거기에는 뭐 지수 급락이든 다양한 다른 변수가 있겠지만 거래원에서 이유를 찾을 때도 있습니다. 거래원에서 오늘 매수 주체 딱 KB증권 딱 보이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원이 갑자기 매도 상위권에 등장한다. 그러면 그 부근에서 주가가 급락할 때가 있어요. 오늘 주가랑 좀 연동된 거래원이 KB증권으로 봤는데 얘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 거래원 상위에 턱 하고 올라와요. 한 70만 주 해가지고 한국투자증권을 밀어내고 KB증권이 5위에 딱 등극 매도해. 그러면 오늘 좀 주가랑 연동되던 매수를 강하게 해줬던 KB증권에서 그놈이 매도 거래원에 올라왔네? 물량을 크게 팔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거래원이 매도에 갑자기 등장하면 그때는 이제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반대로 갔다가 이 해당 종목에
상승 주체, 아침에 상승할 때 주체, 주포 거래원을 일찍 찾았다면은 지속적으로 갔다가 이 거래원에서 눌리는 자리에서도 매수 주체 거래원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 그러면 눌림에서 매매할 때 도움이 되겠죠? 물론 거래원만 보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딱 도움이 된다는 점. 여기 10시부터 한 10시 17분. 이때도 물량을 꽤나 사죠. 2억 막 내려올 때 막 그냥 사요. 그러더니 23분. 여기서 올릴 때부터 갑자기 또 막 6억, 4억, 5억, 3억. 막 이런 식으로 사죠. 이런 식으로 주 거래원을 일찍 체크를 했으면은 걔네들 눌릴 때도 매수가 좀 연속성 있게 들어오는지 보면서 매수 좀 시세를 눌린 자리에서 매수를 하던가 좀 다시 더 길게 볼 수가 있겠죠. 얘네들이 매수가 확 줄어들 때까지 본다거나 혹은 매도 거래원이 나올 때까지 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다가 시세를 좀 더 보는 식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근데 이제 이 거래원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좀 상당히 필요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녀석은 아닙니다. 물론 제 기준이긴 한데 나중에 막 이것저것 차트나 재료, 호가, 거래대금 등등 다 보고 나서 여유가 있을 때 참고하는 용도로 저는 써요. 거래원을. 막 이것저것 뭐 차트부터 재료, 더 중요한 거래대금 차트, 재료 얘네부터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호가도 보고 호가 보면서 거래원을 같이 봅니다. 오늘 좀 주축이 얘네 KB증권이네 아침에 봤을 때 그러면 얘는 좀 지속적으로 매수하면은 시세를 좀 더 끌고 가볼까? 혹은 매도 거래원 보면서 갑자기 얘네가 올라오나 얘네가 갑자기 올라오면은 주가가 못 올라가고 꺾일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 거래원을 주축으로 매매하시면은 뭐 거래원 주축으로 갖다 매매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죠. 제가 못 봤지만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뭐 근데 아직 그 정도 경지까지는 못 오르고 제가 아시는 분들도 뭐 이제 좀 버시는 분들도 거래원을 완전 주축으로는 안 봅니다. 결국 주식은 차트, 거래대금, 재료 이거를 중요하게 보시고 대부분 다 거래량 거래원이나 호가는 이제 조금 디테일한 주축으로 갖다 이제 디테일하게 볼 때 쓰지 이 거래원을 주축으로 매매하시는 분은 없어요. 제 주변에서는. 그리고 거래원은 좀 참고용으로 씁니다. 가끔 오늘 이렇게 진매트릭스처럼 매수 주체 거래원이 좀 대놓고 보이는 종목들이 있기는 있어요. 보다 보면 이거는 좀 오이어가지고 애매해 보이는데 1위, 2위에 그냥 진짜 막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상한 안 보이는 신형, 막 유화 이런 애들이 해당 종목 막 기간이 막 이끌면서 매수 상위 막 1위, 2위 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막 보다 보면은 대덕준전 뭐 오늘 나머지는 좀 찾아보려 했는데 예시가 진매트릭스 말고서는 딱 특별하게 돋보이는 애가 제 눈에는 없더라고요. 제가 보던 종목들에서는. 그래서 진매트릭스로 설명을 드렸고 그런 애들은 막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매트릭스처럼 막 매수주체 거래원이 오늘 주가를 좀 상승을 이끄는 거래원이 대놓고 보이는 종목들이 있다. 그런 애들은 좀 지속적으로 그냥 편하게 보면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렇게 거래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점. 거래원. 근데 거래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완전 주축으로 갖다가 신뢰하지는 마세요. 얘네가 막 뭐 물량을 속이고 그러진 않는데 거래원보다는 일단은 주식은 차트랑 거래량, 재료가 좀 더 우선이긴 합니다. 훨씬. 우선순위가 달라요. 근데 걔네도 봤는데 괜찮으면 얘네들은 시세를 더 크게 먹을 수 있거나 뭐 그런 식으로 갖다 이용을 할 수 있는 이제 좀 부가적인 애들입니다. 자, 이렇게 거래원 설명을 드렸고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 편히 쉬세요.